다음으로는 서울 대도시권 데이터 사이언스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김태연 서울기술연구원 스마트 도시 연구실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지금 혹시 지금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표 순서가 사실 바뀌었는데 중간에 또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럼 다시 제가 발표 자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서울시 사례를 통한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세원 주식회사 유라클 백엔드 기술 부문 블록체인 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유라클에서 블록체인 관련 부서를 맡고 있는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시범사업부터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사업부터 지금 행정 서비스까지 지금 저희가 구축 중에 있고요. 현재 3차 서비스 관련된 내용으로 행정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서울시에서 구축한 사례 그리고 구축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서울시 사례를 통한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기관들이나 공공단체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행정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연구 중에 있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행정 서비스 2차 구축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 등을 보시게 되면 서울 시민의 생활과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도입을 위해서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서비스를 체계적인 사전 검증 방법으로 통해서 구축을 하신 것을 보실 수 있는 장표입니다. 1차 서울시 블록체인 시범 사업 때 블록체인 플랫폼 물론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와 시민참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엠보팅, 현재 서울시 엠보팅에 관련된 내용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후속 사업들을 위한 검증 사업을 실현을 했습니다. 서울시 시민카드 통합 인증, 마일리지 통합, 그리고 자동전환, 하도급 대금 자동 지급 관련돼서 검증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해서요. 이후 사업이 충분히 발제를 했을 때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 검증을 시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19년도 1차 행정 서비스 구축 사업에서는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 검증 그리고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 마일리지라고 지금 현재는 부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울 시민카드 통합 사설 인증을 구축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CPS 컨설팅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내용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CPS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 인증에 대한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PS는 지금 이제는 이제 사설 인증과 동일시된 공인 인증서의 규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를 컨설팅한 것이고 그걸 관련해서 통합 인증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실시해서 개인정보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을 받아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검증 사업을 보시게 되면 기부품 관리 내역 공유, 그리고 온라인 증명, 미변조 방지, 시민주도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에 관련해서 검증 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9년도 초기에 많은 이제 과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과제들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서울시 이제 산하기관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2차 사업에는 따로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축이 완료된 2차 사업은 사업자용 사설 인증 시스템, 그리고 사업자용 CPS 컨설팅 진행했고요. 그리고 엠버팅 투표 시 본인 확인을 기존에 구축한 서울 시민카드 통합 인증, 개인 인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이 바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발생되는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대금이 바로 현행될 수 있도록 하는 API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부분으로 3차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 서비스 시스템 구성을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CA라고 부르는 저희 인증, 사설 인증을 기반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연관기관으로는 뭐 행안부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이제 내부 사용자망에도 현재 구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민카드,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 민간 영역에도 확대할 방안으로 이 장표 보시는 장표는 3차 사업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구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카드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서 마일리지 통합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마일리지 통합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에코마일리지라고 해서 그 저감을 할 경우에 발생되는 마일리지를 시민들에게 드리는 마일리지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택스는 세금을 정확하게 잘 내거나 그거에 대한 먼저 낸다든지 했을 때 리베이트 형태로 나오는 금액들을 마일리지로 해서 이택스 마일리지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참여하실 경우에 마일리지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승용차 마일리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부제에 참여를 하시면 그거에 관련해서 마일리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마일리지를 통합할 때 보니까 소액인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5,000원, 뭐 10,000원, 12,000원 또는 뭐 300원, 500원 이런 각기 나눠져 있던 마일리지들을 통합해서 쓰지 않으면 사실은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1년 또는 2년씩 걸리셔가지고 노력을 하셔서 5,000원짜리 상품권 또는 10,000원짜리 상품권 이런 형태로 가져가셨었거든요. 신청을 하셔서. 근데 이게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이게 마일리지를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예산으로 발행을 하는 내용인데 실제 쓰이지 않는 내역과 그리고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시민카드에서 이 기존에 있던 마일리지를 통합을 해서 시민카드 마일리지로 시민카드에서 쓰실 수 있는 통합 마일리지로 변경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를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지갑이라는 내용을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신한카드 솔과 제로페이를 연결을 해서 지금 받으신 마일리지들을 현금화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것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3차 사업에서는 기프트콘 같은 경우를 구매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마일리지 선물하기 그리고 상품권 신청까지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관련해서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오픈으로 지금 한참 테스트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인증 부분들과 연결해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전자 지갑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 지갑의 유용성에 대해서 의문시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게 금액 자체가 스테이블 머니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저희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금액으로 1대1 비율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실 수 있고, 쓰실 수 있고, 또 이걸 현금화하실 수 있는 구성까지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굉장히 많은 서류를 제출하셨어야 되고, 이 서류의 검토를 위해서 내부에서 이제 공무원분들이 많은 노고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형태였는데, 이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매번 자기 자신이 직접 전화를 처리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관련해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 계좌와 연계를 해서 신한은행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구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안에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별 마일리지 전환 방식을 잠깐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서울 마일리지라는 부분에서 현재 보유 중인 머니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개별 마일리지, 전환 가능한 마일리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환 가능한 마일리지들을 어떤 금액으로 개별 마일을 어떻게 전환하실 건지에 대해서 전환 후 차감 내역까지 확인하실 수 있게끔 되고요. 마일리지 변환을 진행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제로페이로 연결을 해서 정보를 보낼 수 있게끔 구성이 화면이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선제까지 사용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사설 인증입니다. 이 부분은 왜 굳이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들을 많이 하셨었고, 통합 인증을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셨었고, 저희도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통합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구축 당시에는 아직 공인인증서만 유효했었기 때문에 통합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마련되어 있는 공인인증서의 규격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규격 안에 보시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하드가 구성이 돼야 되고 독립적인 공간이 구성이 돼야 되고, 그거를 해킹할 수 없게끔 접근 제어라든지 기타 등등의 보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안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블록체인의 사상과 거의 동일합니다. 접근을 해서 탈취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는 C 사설 인증은 LDAP이라는 DB 형태의 구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고 블록체인이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사용자만이 그 LDAP에 등록되어 있던 것처럼 블록체인의 퍼블릭 키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 그리고 인증된 사용자들만 그 개인 키에 맞는 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형태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보안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독립적인 공간, 그리고 발급하기 위한 루트키의 보관 등등의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을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로 좀 더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들게끔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뱅크 사인도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뱅크 사인도 지금 이번에 활용을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휴대 단말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증서를 보시게 되는 건 아니고, 인증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간편 인증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문 인증, 좀 패턴 인증, 그리고 핀 번호 입력으로 통해서 처리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 그리고
그 웹 화면에서도 똑같이 인증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 뭐 이제 카드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간편 인증이라고 하면서 화면에서 QR 코드를 찍으면 로그인이 되는 프로세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구성해서 서울시도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 관련해서 회원 통합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도 똑같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API를 제공해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설 인증에 대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 처음 시민카드 첫 번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일리지를 연결을 한다거나 인증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서 누르시게 되면 간편 인증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처리를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일리지 전환 시에 신청을 하실 경우에 내가 이 신청을 했다라는 증빙을 하기 위해서 사설 인증 부분이 쓰입니다.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설 인증이 쓰였다라는 부분을 보시기는 쉽진 않지만 내부 단 뒷단에서 사설 인증을 사용을 해서 거래에 대한 내역을 자기가 승인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증서라는 부분이 이제 X.50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표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준은 기본적으로 거래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A 사용자로부터 B 사용자에게 얼마가 이체됐다 또는 전달됐다라는 부분들을 원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인증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검증기관에서 누가 정합한 거래로 보냈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 거래를 실행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동일하게 마일리지도 사용하실 때 거래처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원문을 생성하고 처리를 하고요. 부기능으로 지금 사용되어야 되는 로그인 기능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언제 누가 로그인했다라는 정보를 인증 체계를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인증입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법인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인 인증 같은 경우에는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인증 체계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발행하는 서울시와 거래하는 이제 기업들이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 기존에 이제 거래를 하시려면 많은 서류를 내고 그에 대한 뭐 인감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던 부분을 서울시가 발행한 통합 인증을 통해서 간편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구성으로 할 수 있게끔 사업자 인증 시스템을 저희 구축을 완료해서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러니까 약관 동의를 통해서 이 화면이 웹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웹 화면을 QR을 찍어서 또는 번호를 입력을 해서 인증 처리를 하는 그리고 개인 인증 처리할 때는 개인의 인증 처리하는 핀 또는 핀 등을 사용을 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잠깐 CP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CPS는 정확한 명칭은 인증 업무 준칙입니다. 인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기술 규격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전자서명의 종류,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에 대한 현황 분석을 구성하고 CPS 작성해서 기술적인 요건으로 현재 인증서를 작성해서 런칭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와 거의 준하는 인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사설 인증 체계 구축하는 부분이 동일시된 부분에서는 좀 더 효용 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인증입니다. 엠보팅입니다. 엠보팅은 기존에 이제 서울 엠보팅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그 시스템에서 투표 참여와 발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블록체인에 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발제의 문구 하나가 또는 질문 하나의 변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값을 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발제하는 부분에도 똑같이 블록체인 적용했고요. 투표 참여자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또는 기타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구가 변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DB는 이제 업데이트라는 개념이 있지만 블록체인은 업데이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안적으로 신뢰성을 쌓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엠보팅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엠보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는 정책 투표에만 적용되어 있고요. 정책 투표에 하실 때 저서가 완료 끝난 다음에는 검증 중이라는 표시가 표시됩니다. 이후에 블록체인과 결과가 동일하다고 이제 저희 배치 작업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지면 블록체인으로 검증 관련된 정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하는 걸로 시민들은 이제 블록체인을 실제로 체감하시는 못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를 보여줌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가 인증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 검증. 그러니까 청년 수당에 작년 1차 때 적용했던 부분인데요. 자격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모든 서류를 PDF로 말든 직접 제출을 하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을 매번 동일하게 매년 변경되지 않는 내역들에 대해서 굳이 계속 할 때마다 계속 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도 쉽고 행정 관리하시는 측면에서도 중복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부분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처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자격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블록체인에 쌓아서 최신 정보를 가져서 보실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이런 자격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태까지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서 변경 관리가 변경이 되지 않도록 또는 누구에 의해서 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블록체인으로 저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 검증을 하게 되면 자격 검증에 대한 목록을 조회하시게 될 텐데요. 이에 대한 고용보험, 타사업 참여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등을 전부 조회를 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트랜잭션을 같이 저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이라는 해시라는 것은 블록체인에서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리턴으로 오는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값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블록체인에 조회를 아무리 해도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유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검증되는 부분도 있지만 변경 관리가 사실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경 관리라는 건 제가 서울시에 거주했다가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했다가 그리고 동작구로 이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변경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 관리를 통해서 변경된 내역들을 조회를 해서 변경 전 변경 후를 보실 수 있게끔 검증하실 수 있게끔 처리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처리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저장된 결과는 또 매번 변경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적용하고 올해 이제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구성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이 신뢰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엠보팅, 그러니까 보팅 부분과 그리고 인증 또는 DID라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을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이제 서울시가 먼저 했던 부분들을 보시고 그에 대한 검증된 내역을 보시고 진행하는 걸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먼저 선행했던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세현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에 관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은 좀 생소한 개념이자 익숙한 개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되게 생소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다른 시장에서 뉴스에서는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인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블록체인의 기술적 우수성 말고, 그러니까 보안 측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혹은 그 기술 발전이 어떤 점에서 우리의 보안을 요구하는 모든 작업에 대한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긴 해요. 왜 블록체인이어야 되느냐? 서울시가 보증하는 DB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이 부분은 누군가에 맡겨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에서는 이러한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 따로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런 비용들이 이제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노드라는 개념이 이제 분산 원장을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타 지역에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발생하는 비용이 중앙 집중적일 때는 그 네트워크에 가기 위해서 모두 다 그 선을 봐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메시업 구조처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트리 구조처럼 위아래 상하 단계를 가지게 되면 그 네트워크를 가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사용을 해서 많은 비용에 대해서 지금 공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사실 발생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노드화해서 지역으로 분산하게 된다 그러면 지역에서 되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발생하기 장거리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